IT신과 리빌리티의 수사타임 빵! 네, 오늘은 진짜 깜짝 요즘 삼성 SDI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왜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삼성 SDI가 요즘 투자할 때도 많고 돈 나갈 일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5분의 1 토막 가량 났거든요. 원래 22년도 때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됐고 23년도에도 조금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24년도 때 한 3,600억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유증을 때린 건데 유증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분들이 굉장히 사실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희석률도 한 1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주분들의 사실은 좀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배터리 사이클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돈을 조금 아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니들 돈도 없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회사 자체에 대한 좀 신용이라고 할까요? 좀 믿음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삼성 SDI는 지난 사이클에서 막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막 날아가면서 엄청나게 뭐 진짜 슈퍼 사이클이었잖아요. 주가도 그랬었고. 그때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투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향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좀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류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매력적이기는 한데 이게 고부가 가치 상품은 이익을 높일 수는 있지만 매출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R&D랑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캐시카우를 해야 되는 뭐 젠5, 젠6라고 하는 그 각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온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들을 지금 많이 쏟아내야 되는데 이쪽은 생각보다 지금 소식이 좀 없지 않냐 기대감은 많이 컸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사이클이 조금은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SDI의 공급 물량도 같이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돈은 지금 나갈 곳은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번에 그 공시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GM에 대한 투자, 합작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만 하더라도 지금 몇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왜 이거에 지금 급하게 하냐면요. SDI의 그 플랜상으로는 2027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24, 25, 26을 지금 파일럿 1, 2, 3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말까지는 그러면은 27년도 양산을 위한 캐펙스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까는데 수천억이 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SK온이나 아니면은 LG 엔솔처럼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했으니까 현금 보유량이 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입금이 한 2배 반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근데 니들은 장사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안 했고 그렇다고 투자도 많이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사이클 잘 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정작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차입금 이렇게 많이 땡겨놨어? 뭐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돈이 그럼 어디 갔어요? 벌긴 벌었나요? 벌긴 벌었죠. 네. 많이 벌긴 벌었는데 실제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R&D 투자를 너무 많이 한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쪽으로 손을 잘 안 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가야 될 길이기는 한데 연구개발비가 너무 그렇죠. 크군요. 내가 먼저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데라고 한다면 이제 CATL이라든지 BYD 그리고 SDI, 토요타 요 정도가 있고 딱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토요타랑 SDI가 그래도 가장 지금 가시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27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 전기차 못하고 있지만 걔네 되게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부터 플랫폼까지 지금 완벽하게 만들고 우린 나갈 거다라는 게 토요타 전략이고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발부터 먼저 하자. 우리가 개발을 먼저 해놓고 줄 서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는 공급을 할 건데 그 공급 업체들은 공개는 못한다 아직은. 근데 굉장히 비싼 차에 들어갈 거고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느낌이 그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 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네. 성공하면 뭐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네네. 저거 만약에 실패하면 후유증이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도 많이 불안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성공률이 높은 수율도 좀 많이 잡히고 있고 이게 수율을 내년까지 다 잡을 예정이에요. 지금 얘네가 내년에 이제 P3라고 하는 세 번째 파일럿을 끝내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놨으면은 대량 양산을 위한 그걸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 안에 끝내야 되고요. 내년은 이제 거기서 수율을 맞춰가서 27년도부터는 대량 양산을 시작하는 게 지금 SDI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 번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라고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있어. 손은 딱 내밀었는데 손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 전고체 배터리는 폼팩터가 그럼 각형 기반으로 되는 건가요? 아마 각형 기반으로 지금 갈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폼팩터는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원하는 방식에 맞는 폼팩터를 우리는 다 대응할 수 있다. 각형을 원하면 각형, 원통을 원하면 원통. 근데 요즘은 확실히 이제 46 시리즈가 조금 많이 원하는 쪽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2 샤시 쪽으로 가는 업체들이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기존의 모듈 없이 그냥 바로 우리 옛날에 미니카에 건전지 집어넣듯이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각형을 쫙 쌓아버리면 되다 보니까 그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 지금 많이들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급사는 절대 못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류 기자가 생각하기에 네네. 기존에 이제 우리 4대 소재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액은 이제 전고체니까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없어지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에 항상 원하는 건 새 거. 기존에 없던 거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 중간에 들어가는 그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지는 건가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 폴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황산화물, 뭐 황화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양극재, 음극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출력을 내고 이제 그 에너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양극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서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할지.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3원계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로 넘어가더라도 LFP를 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중국 업체들의 지금 반고체 쪽에서 넘어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이제 전고체로 넘어갔을 때 이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패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불안하기도 하죠. 중국 업체들이 워낙 치고 나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속도로 항상 뛰어오고 있고 어떤 분야는 지금 뛰어나가 버린 상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무조건 뛰어나다라고는 이제는 좀 안심하기는 조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같지는 않나. 같은 선에서 뛰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뭐 2조 가량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밸류체인 기업들은 혹시?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준비를 안 해보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자회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매출 사이즈도 너무 작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면 외산 먼저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류 기자가 보기에는 전고체 쪽에서 그냥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셀업체 외에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뭐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서는 딱히 튀는 곳은 잘 없어 보여요. 그럼 양극재랑 음극재가 중요하면 국내에서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쪽은 누가 전고체 쪽에서 똑같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쪽이랑 뭐 대주 쪽이라든지 거기도 실리콘 실리콘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는 사실 실리콘 음극재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출력을 많이 내다 보면 결국엔 안정성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야에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충전 속도 때문이죠. 전고체를 많이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이제 충전 속도가 지금 이제 그 3원계나 이런 것 비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함유량이 높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존의 배터리 셀에 대해서 덴드라이트 현상이 있잖아요. 네. 청방전. 그럼 전고체에서는 이거는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거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똑같은 이제- 문제예요? 네, 그걸 해결을 못해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멈춰 있고 특히나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잘 못 잡아서 반고체로 간 뒤에 우리는 2년 조금 늦더라도 전고체로 좀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LG엔소의 전략이기는 한데 SDI 쪽에서는 이미 그거는 우리는 한 2년 정도 전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저희가 아직까지 실물을 제대로 못 봤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SDI 쪽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잡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그럼 양극재는 NCM 계열로 가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NCM 또는 NCMA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함유량은 조금은 달라지긴 하겠죠. 네. 하여튼 뭐 좀 밸류체인 쪽에서 좀 네. 관심 갈만한 회사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네, 좀 근데 오늘 좀 SDI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었던 게 중국 업체들의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항상 댓글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참 이게 중국 거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발표를 다 100% 믿으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말들도 많고 저도 항상 그 부분은 팩트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기는 한데 BYD가 최근에 5분 만에 충전을 해서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 플랫폼이랑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1000V, 1000kW 이렇게 되고 1000kW면 1메가와트거든요. 이제 1메가와트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예전에 테슬라가 이제 세미 트럭을 충전할 때 쓰려고 했던 그 충전기가 1메가와트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존에는 그때 이제 테슬라 준비할 때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BYD가 그걸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볼 때 되게 안 믿겼어요, 사실은. 이거 좀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취재를 하면서 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오히려 테슬라가 중국 쪽의 기술을 먼저 선행을 가져와서 아니면 거기서 착안을 해서 기술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잘 되면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시기와 질투만 할 게 아니라 걔네가 이제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이기려면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반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최근에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쓰면 배워야죠, 우리가. 네. 뭘 우리가 그동안은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리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라는 건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는 거니까. 네, 류 기자가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자동차 배터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